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게 안 보여 시간인데요. 이게 안 보여 방송은 사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후원하는 방송입니다. 고성균 장군과 예비역 소령 김세진이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건병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략히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만 76세고요. 서울고등학교 17회 졸업했고, 그 다음에 가톨릭 의대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신경과하고 가정의학과를 전문으로 해서 개업하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가 2006년도에 힐그룹 최우수 의사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교민들을 상대로 또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중에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2013년 그 아시아나 착륙 사고였는데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풀밭에 내린 다음에 전부 앰뷸런스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에 있는 13병원으로 나누어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빠져나가겠습니다. 앰뷸런스로 빠져나가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우선 국토안보국에서 각 병원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거 그날 처음 봤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었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보고 한 5분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화상 입은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여러 명이 지금 왔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오늘 네가 근무하지 않는 날이지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세인트 메리 병원하고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이라는 데서 제가 어텐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이제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때 내가 시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병원에서 환자 본다는 게 젊은 스태프들이 그 환자를 보는 거고 시니어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도와주죠. 근데 그날 특별한 일은 그 많은 한국인 환자들이 여러 병원에 나누어 있는데 한국 말하는 의사들이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영사관 직원하고 또 아시아나 직원하고 같이 각 병원을 다니면서 한국분 환자들한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저도 그때 처음 느꼈는데 한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하는 처리 방식하고 미국에서 응급실에서 처리하는 방식하고는 아주 달라요. 미국 응급실에서는 아주 중대한 병이 아니면은 대략 고쳐놓은 다음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일이 아니면은 이제 이 환자들은 여행 온 사람들이니까 호텔에 가서 며칠 쉬면서 보다가 힘든 게 있으면 다시 연락해라. 그렇게 하는 게 미국식 방법이었고 한국 환자들은 내가 지금 비행기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난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해 주느라고 아주 또 바빴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드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보면은 코리안 워 베테랑스 기념비가 있죠. 네네. 그거 건립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시작할 때 예. 원래 미 해병대 베테랑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돈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만 해가지고는 영 진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의 그 전우회에서 총영사관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총영사께서 이제 한 번은 저희 병원에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한국인 커뮤니티에다가 얘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돈도 모으는 게 중요하고 뭐 큰 회사에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파티시페이트 하는 게 중요한 것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존 스티븐스라고 예비역 대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유명한 그 베테랑이었어요.
진주만 폭격대도 살아남으신 분이고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도 했던 해병대 이제 루트넌트 커널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강연을 하시고 워 메모리얼의 목적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또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20명이 250불 내지 500불씩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신문에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고 아 저런 활동이 있구나. 죄송합니다만 요새 한국에서 저 의사들 약간 좀 폼이 좀 줄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예, 의사들 좋아해요. 그래서 의사가 예. 뭐 한다 그러면은 도와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저 운동의 기폭제가 됐죠. 그러면서 예. 저도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예.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한 1년 후에 저게 총 300만 불이 들었는데 미군 측에서 100만 불, 교민들이 100만 불,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100만 불에서 예. 300만 불. 저게 일종의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국립기념공원이라고 해서 정부 땅이에요. 그렇군요. 저 바로 길 건너는 미군 국군 묘지가 있어요. 약 15년 전까지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미 8군의 헤드쿼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미국에서 미 8군에 주소 쓸 때 보면 샌프란시스코라고 쓴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APO, SF 이렇게 그치. 나가죠. 그게 예. 저 샌프란시스코 저기를 그렇군요.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저도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맞아요. 대위 때 연합사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주소를 쓰는데 다 샌프란시스코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 사진은 보니까 이게 아마 준공식인가 봅니다. 네, 맞아요. 저기 보면은 존 스티븐스라고 왼쪽에서 두 번째 그때 벌써 한 93쯤 됐어요. 저분이 아까 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가 주미 대사하던 사람이고 안호영 대사. 그 오른쪽에 머리 하얀 분이 여성분. 연방 하원 의원이었어요. 네. 저도 가서 축하해 드렸고 그때 예. 김숙 대사도 오셨고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오셨고 저는 아주 행복했죠. 네. 우리 교민이 100만 불 모으는데 유 박사님께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군요. 네, 저도 꽤 냈지만 제가 이제 그 존 스티븐스 예비역 그 대령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저기에다가 벽돌로 판을 까는데 거기에다가 기증한 사람 이름을 쓰자. 예. 한국 분들은 도네이션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예. 그 기록 남는 거 아주 좋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저희가 내 환자가 약 45명이 벽돌 한 장에 $250씩 해서 다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 내가 부탁해서 안 하면 곤란하지. 그래서 제가 했죠. 아주 행복했어요. 저. 예. 지금도 저는 저기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예. 행복해요. 네. 샌프란시스코 방문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꼭 이 성스러운 기념관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 부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서 이렇게 오셨는데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으셨다고요? 서울고등학교에 제가 2년 전에 방문했더니 6.25 참전 기념비를 봤어요. 예. 저거를 보고 정말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하고 우리 옆 동네 사는 이태희 선배하고 두 분이 3회인데 그분 두 분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1956년 일찍 미국 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나 봐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이제 동창회도 연락하고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각인식을 가졌죠. 정말 저는 감격스럽고 학교 당국에도 고맙고 또 장군님도 그날 또 참석해 주셨지만 그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 사진이 이제 6.25 전쟁 참전 기념비죠. 네네. 전경이고요. 지난 6월 5일 날 현충 행사를 했는데 그 전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고등학교 출신 군 출신들이죠. 정복을 입고 나와서 예를 표했고요. 재학생들도 네. 같이 네.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점점 더 이게 규모가 있고 잘 짜여져서 네,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감격스럽고 아주 애국심을 또 애교심이 아주 더욱더 충만해진 것 같았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 장면이죠. 여기 네. 3회 선배님들 참전자 명단인데 제일 네.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태희, 유일갑 이렇게 써 네, 있네요. 맞습니다. 요 각인식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요 장면은 이제 그걸 설명하시는 건가 봅니다. 네, 네. 아주 참 뜻깊은 행사였고 유일갑 선배님은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서요? 네, 네. 지금 LA 근처에서 은퇴 생활하고 계시죠. 서울고등학교도 저희 선배님이시고 6.25 때 9.28 수복하고 다음 날인가
저 미 7사단이 중앙청 간 걸 놓쳐가지고 예. 을지로 오가로 가는데 우리 삼촌이 고3 때인데 3개월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6.25나고 아, 석 달 동안 예, 예. 18살 먹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그때 잡히면은 그거는 인민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그냥 숨어 있다가 유엔군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을지로가에 나갔다가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리 가도 중앙청이 안 보이니까 그때만 해도 GPS 없을 때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에 몰라죠. 뭐. 근데 우리 삼촌이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중앙청 가려면은 이렇게 해서 절로 가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트럭에 맨 앞에 탔던 장교 어떤 사람이 삼촌 보고 Why don't you join us? 그렇게 말해서 Why not? 그러고 그냥 트럭에 올라탔어요. 집에다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 을지로 오가에 나갔다가 무슨 사고로 행방불명돼서 죽었나 보다. 그러고 6개월 동안 연락 없었어요. 아, 근데 예, 예. 삼촌이 보니까 7사단의 17년대 예, 예. G 컴퍼니가 제일 용감한 부대래요. 그 사람들이 해산도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산으로 갔다가 일부는 원산으로 해서 상륙했고 나머지는 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함흥 쪽에도 기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미군 마인스위퍼스 기뢰 소해정이 네, 예. 두 척이 침몰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7사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흥남 앞바다에도 기뢰가 기뢰가 엄청 많이 깔려 있고 그게 인천 상륙작전 때 소련 군들이 볼 때 자기네가 미스테이크 했거든요. 좀 약하게 해놔가지고 메가더 사령부에서 쉽게 인천 상륙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군이 앞으로는 원산하고 흥남으로 이제 진격할 거다가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워낙 많이 깔아놔가지고 거기서 한 70리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원이라는 또 작은 도시가 있어요. 예, 예. 그 7사단이 일부는 원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미 7사단이 용감한 부대예요. 한국에서는 그 알몬드 장군을 약간 좀 약하게 보죠. 왜냐하면은 동부전선에서 졌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알몬드 장군 그 10군단장을 아주 그 높이 평가해요. 진격했다가 후퇴할 때 희생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잖아요. 5,000명 정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뭐 내가 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미국 군사 얘기는 해병대를 기준으로 써요. 희생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가. 제일 예, 많죠. 미국 해병대에서 늘 그렇게 말해요. 자유의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국 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중에서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보여준 것이 미 해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장진호 전투에서 정말 미 해병대가 그렇죠. 많은 피해도 입었지만 네. 또 아주 용감하게 작전도 수행했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계신 유일갑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신께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얘기 좀 아십니까? 제가 미국 간 지 51년 되는데 귀가 딱지가 않도록 삼촌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원산으로 해서 쭉 이제 올라갈 때 산수갑산으로 해서 해산 산수갑산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농담할 때 삼수갑산 그랬는데 삼촌은 진지하게 내가 삼수갑산으로 해서 해산까지 갔다. 해산 바로 밑에 한 30리 떨어진 데가 갑산이고 거기서 10리 밑에가 삼수인데 그 삼수갑산이 이북에서 제일 추운데요. 예. 중광진만큼 추운데요. 삼수갑산이 얼마나 추운 데냐면 낮에는 행군하고 전투하느라고 더워서 양말이 젖어서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피곤해서 그냥 자면은 양말을 보통 4개씩 신었는데 너무 추워서 그게 젖은 게 얼으니까 붓잖아요. 그러니까 워카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칼로 워카를 잘라내야지 발이 나오는데 그 발이 얼음에 갇혀 있던 거 아니에요. 동상 걸리면은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상해요. 상해서 장교들이 제발 잘 때는 불 펴놓고 양말 벗고 자라. 양말 벗고 계속 움직이는 게 발 자르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유일갑 선배님께서는 정말 6.25 전쟁을 맞이해서 삼수갑산까지 갔다 오셨네요. 산수갑산 정말 그게 옛날에 그 유배 간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삼수갑수하는데 거길 미칠사단은 그런 말도 모르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 어? 칠사단도 그렇고 남 철수작전 마저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10만 명 군대를 철수하는데 민간인도 10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미군보다도 더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해안을 딱 지키고 있었다고. 메가더 장군도 자기가 보니까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예.